이번 시간에는 테일러 급수와 맥로린 급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했던 게 뭐냐 하면 이 어떤 주어진 함수를 몇 급수로 나타내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었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느끼셨을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항상 주어진 함수를 어떤 꼴로 바꿨었냐 하면 1-r분의 a1 꼴로 바꿨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이게 그 첫째 항이 a1이고 공비가 r인 등비 급수의 합이죠. 그래서 주어진 함수를 이렇게 표현한 다음에 이걸 다시 등비 급수로 바꾸는 방법으로 우리가 함수를 몇 급수로 표현을 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혹시 주어진 함수가 이런 꼴이 아니라면 우리 몇 급수의 성질을 이용해서 뭐 이런 그 주어진 함수를 미분하거나 혹은 적분해서 이런 꼴로 만든 다음에 다시 이걸 등비 급수로 바꿔서 몇 급수로 표현했던 그런 기억 다 갖고 계시죠? 자, 그러면 의문이 듭니다. 만약 주어진 함수가 이런 꼴이 아니거나 혹은 그것들을 몇 급수의 성질을 이용하여 변형했을 때에도 이런 꼴로 바꾸는 게 불가능하다면 그런 함수들은 몇 급수로 표현하는 게 불가능한 것인가? 라는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런 꼴이 아닌 일반적인 함수들도 몇 급수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이런 고민을 했고요. 그래서 찾아낸 것이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려는 방법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일반적인 방법을 우리가 적용하기 위해서는요, 두 가지 가정이 필요합니다. 이 첫 번째 가정은 뭐냐 하면요, 이 주어진 함수 fx가 어찌되었던 몇 급수의 형태로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가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n은 0부터 무한대까지 cn의 x-a의 n제곱 이런 급수로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요때는 이제 수렴 반경이 r, 즉 이 수렴 범위가 -r부터 r 사이에 있다. 뭐 이렇게 우리가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주어진 함수가 이렇게 몇 급수의 형태로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거고, 두 번째 가정은 뭐냐면요, 함수 fx가 반복적으로 미분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반복적으로 미분 가능하다. 이 반복적으로 미분이 가능하다라는 건 결국 무한번 미분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렇다면 이 두 가지 조건이 참이라는 가정 하에 우리가 얘기를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x를 요거를 이제 전개해서 써보면 어떻게 되냐 하면요, c0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c1의 x-a가 됩니다. 그 다음에 c2의 x-a의 제곱, 몇 개만 더 써볼까요? C3의 x-a의 세제곱 플러스 C4의 x-a의 4제곱,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가겠죠. 자, 그러면 일단 x에 a를 대입해 보는 겁니다. x에 a를 대입하면 이거 이후로는 전부 다 0이 되겠죠. 그래서 남는 거는 C0 하나 남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 식의 양변을 몇 급수의 기본 정리에 의해서 양변을 x에 대해서 미분을 해보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하면 f'(x는) 뭐가 되냐 하면 C0는 0이 되겠죠. 그 다음에 C1이 하나가 남고 얘는 2 곱하기 C2의 x-a가 됩니다. 그 다음 얘는 3 곱하기 C3의 x-a의 제곱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얘는 4 곱하기 C4의 x-a의 세제곱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됐죠? 예. 자, 이렇게 되면 우리는 f의 프라임 a가 얼마일까? 이걸 보시면 되는데, 자, 요거 이후로는 전부 0 되죠? 따라서 남는 것은 c1 하나가 남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됐습니까? 자, 요 식 있죠? 요 식을 다시 한번 미분합니다. 그래서 f의 더블 프라임 x는, 자, 요 c1은 없어지고요. 요거 2배의 c2가 남습니다. 그렇죠? 플러스 얘는 이제 3 곱하기 2가 앞으로 튀어나오고 C3의 x-a가 남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은 어떻게 되냐 하면 4 곱하기 3이 앞에 곱해지고요. 곱하기 C4의 x-a의 제곱,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f의 더블 프라임 x에다가 x 대신 a를 대입합니다. 그럼 누가 남냐 하면 간단하게 2배의 C2가 남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해가 됩니까? 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미분해 봅시다. 요 식을 또 미분하면 f의 트리플
프라임이죠. 요거의 x는 자 얘는 상수니까 없어지고요. 그 다음에 요거 미분하면 3 곱하기 2에 누가 남습니까? C3가 남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은 4 곱하기 3 곱하기 2에 C4에 x-a가 남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되겠죠. 그래서 또다시 여기에 f의 트리플 x 대신에 a를 대입하면 요게 얼마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3 곱하기 2에 C3 이렇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뒤로는 전부 0 되는 거 볼 수가 있겠죠. 그쵸? 자, 이제 마지막 한 번만 더 해봅시다. 한 번 더 미분합니다. 그러면 4번 미분하게 되면 뭐가 되냐 하면 요건 상수니까 없어지고요. 남는 것은 4 곱하기 3 곱하기 2에 C4가 남고 플러스 뭐 요 다음엔 뭐가 나올지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쭉 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뒤로는 또 a를 대입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하면 여기다 x 대신에 a를 대입하면 그냥 누구만 남아요?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c4만 남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예. 자, 그래서 가만 들여다 봤더니 우리가 여기서 C0는 그냥 뭐다? F의 A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예. 그 다음에 여기서는 C1은 뭐다? F의 프라임 A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C2라는 것은 뭐가 되냐면 2분의 F의 더블 프라임 A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C3는 뭐가 되냐 하면 3 곱하기 2분의 F의 트리플 프라임 A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의 C4는 뭐가 되냐 하면 4 곱하기 3 곱하기 2분의 뭐구나. F의 4번 미분한 거에 이제 A를 대입한 거와 같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됐죠?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어떻게 쓸 수가 있냐 하면 1분의 뭐다? F의 프라임 A와 같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랬더니 요 CN들 사이에 뭔가 규칙성이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뭘 볼 수가 있냐 하면 그렇다면 CN이라는 것은 자, n이 4일 때는 요 아래는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로 보면 되겠죠. 4 팩토리얼 됩니다. n이 3일 때에는 3 팩토리얼, n이 2일 때는 2 팩토리얼, 그 다음에 n이 1일 때에는 1 팩토리얼 뭐 이렇게 보면 되니까 얘를 그냥 n 팩토리얼로 적으면 되겠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분자에는 뭐가 들어가냐 하면 C4면 4번 미분한 거에 A 대입한 거, C3면 3번 미분한 거에 A 대입한 거 이렇게 되는 거니까 결국 F에 N번 미분한 거에 A를 대입한 걸로 생각할 수 있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얘가 혹시 이 식이 n이 0일 때도 성립하는 거 봤더니 n이 0일 때면요 뭐가 됩니까? c의 0는 그죠? 얼마가 돼요? 0 팩토리얼 분의 뭐가 됩니까? f의 0번 미분했다라는 건 f 함수 그 자체죠. f의 a 이렇게 되기 때문에 c0는 fa와 같겠구나. 왜? 0 팩토리얼이 1이니까요. 그죠? 그래서 c0를 확인해 봤더니 fa 되는 거 맞더라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얘는 n이 0일 때도 성립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건 뭐냐 하면 이 CN이라는 몇 급수에서 이 CN이라는 개수들은 n 팩토리얼 분의 f를 n번 미분한 거에 a를 대입한 거와 같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주어진 몇 급수를 뭐로 표현할 수가 있냐 하면 요걸 이용해서 표현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쵸? 그래서 요걸 이용해서 표현을 해보면 어떻게 되느냐? 자, f의 x라는 것은 시그마 n은 0부터 무한대까지 n 팩토리얼 분의 f에 n번 미분한 거죠. 여기에다가 a를 대입한 게 이제 cn이 되는 거고요. 여기에 이제 x-a의 n제곱이 곱해지는 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얘는 어떻게 되냐 하면 f의 a 플러스 f의 프라임 a의 x-a 그 다음에 2 팩토리얼 분의 누가 됩니까? f의 더블 프라임 a가 되겠죠? 그 다음 x-a의 제곱이 될 거고요. 그 다음은 3 팩토리얼 분의 f의 트리플 프라임 a의 x-a의 세제곱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전개가 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요런 형태로 바꾸는데 요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하면 함수 fx의 a에서의
테일러 급수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테일러 급수라는 것은 뭐냐 하면 fx를 시그마 n은 0부터 무한대까지 cn 대신에 n 팩토리얼 분의 f를 n번 미분한 거에 a를 대입한 거, 그 다음에 곱하기 x-a의 n제곱꼴, 요렇게 정리한 것이 바로 테일러 급수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걸 전개하면 이제 이런 식으로 쭉 전개가 되는 걸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얘는 함수 fx의 a에서의 테일러 급수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됐죠? 자, 그런데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 하면 고등학교 고급 수학에서는 A가 0인 케이스만 다룬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A가 0인 케이스에 대해서 좀 따로 얘기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 자, 이 테일러 급수에서 A가 0인 케이스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하면 맥로린 급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A 자리에 모두 0이 들어간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n 팩토리얼 분의 f를 n번 미분한 거에 0을 대입한 거고요. 그 다음 원래는 x-a의 n제곱이었지만 a가 0이니까 그냥 x의 n제곱 됩니다. 그래서 요걸 전개하면 이런 식으로 쭉 이어지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 맥로린 급수라는 건 뭐냐 하면 그 fx의 0에서의 테일러 급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별거 아닙니다. 그래서 맥로린 급수라는 것은 결국 테일러 급수인데 a가 0인 케이스를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테일러 급수가 뭔지도 알게 됐고요. 맥로린 급수가 뭔지도 알게 됐으니까 우리 또 간단한 예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자, 함수 fx는 2의 x제곱에 맥로린 급수와 그 급수의 수렴 반경을 구하시오 이런 문제가 있네요. 자, 근데 이 fx는요, 가만 들여다 봤더니 얘가 무한번 미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f에 n번을 미분해 봤자 얘는 그냥 뭐가 되냐 하면 자기 자신이 되죠. 그래서 우린 지금 맥로린 급수를 구하는 거니까 우리가 필요한 거는 f의 n에 n번 미분한 거에 0을 대입한 겁니다. 그래봤자 얘는 항상 1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맥로린 급수를 구해보면, 자, 2의 x제곱이라는 것은 어떻게 되냐면, 시그마 n은 0부터 무한대까지 n 팩토리얼 분의 얼마가 됩니까? 1이 됩니다. 그 다음 옆에 x의 n제곱이 곱해진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거 전개해보면 1 플러스 x 플러스 2 팩토리얼 분의 x의 제곱 플러스 3 팩토리얼 분의 x의 세제곱 뭐 계속 된다면 4 팩토리얼 분의 뭐 x의 4제곱 이런 식으로 쭉쭉쭉 전개가 될 겁니다. 이게 바로 함수 2의 x제곱의 맥로린 함수 맥로린 급수, 다시 말하면 함수 2의 x제곱의 0에서의 테일러 급수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급수가 수렴하는 수렴 범위를 구해봐야 될 텐데요. 자, 우리는 리미트 비판정법을 쓸 겁니다. 그래서 절대값을 붙여줘서 절대 수렴하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그럼 얘는 뭐가 되냐 하면 n 팩토리얼 분의 x의 n제곱 되는 거고요. 이거 분의 n 플러스 1의 팩토리얼 분의 얼마? x의 n 플러스 1제곱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러면 요거 다 약분돼서 n 플러스 1 하나 남고요. 이것도 다 약분돼서 x 하나 남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따라서 얘는 정리하면, 자, 절대값 x는 n과 관련이 없으니까 리미트 앞으로 뽑아주시면 되고요. 얘에 대해서 n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됩니다. 자, 근데 n이 무한대로 갈 적가 얘가 0이니까 이 절대값 x에 관계없이 얘는 어디로 가냐 하면 0이 된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얘가 1보다 작기 때문에 얘는 뭐가 됩니까? 무조건 수렴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우리 수렴 반경을 뭐라고 했냐? 수렴 반경은 무한대다 이렇게 했고요. 수렴 구간은 실수 전체다 이렇게 했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수렴 반경은 무한대가 되고 2의 x제곱은 맥로린 급수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이 된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재밌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2의 x제곱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다라는 게 중요한데, 자, 그렇다면 2의 마이너스 x제곱은 어떻게 표현이 될 거냐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x자리에 마이너스 x가 들어갔으니까 여기도 x자리에 마이너스 x 대입하면 되겠죠. 그래서 1 마이너스 x
플러스 2 팩토리얼 분의 x의 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3 팩토리얼 분의 x의 세제곱 플러스 4 팩토리얼 분의 x의 4제곱 뭐 이런 식이 될 겁니다. 그래서 쭉쭉쭉 되겠죠. 그래서 요거 하나를 알고 있으면 2의 마이너스 x제곱의 맥로린 급수도 우리가 이렇게 쭉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자, 이거 두 개 알았으니까 우리가 배운 것 중에 쌍곡 사인 함수 기억나십니까? 하이퍼볼릭 사인 x는 얘는 이제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 2분의 2의 x제곱 빼기 2의 마이너스 x제곱과 같죠. 자, 그러면 이거는 그냥 2분의 1을 앞으로 빼준 다음에 2의 x제곱 빼기 2의 마이너스 x제곱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여기 2의 x제곱, 2의 마이너스 x제곱 다 있으니까 그냥 여기서 이걸 빼주면 되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2분의 1로 묶어주시면 자, 이제 뺍니다. 1은 없어지죠. 그래서 여기가 플러스 기호가 붙은 것들은 전부 다 없어지는 걸 볼 수가 있고 요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는 것들은 2배씩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2로 다시 묶어주면 여기는 x, 그 다음에 누가 되냐면 플러스 3 팩토리얼 분의 x의 세제곱 뭐 이런 식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5 팩토리얼 분의 x의 5제곱 플러스 땡땡땡 이렇게 되겠죠.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요걸 깔끔하게 정리해주면 2하고 2는 약분돼서 없어집니다. 그래서 남는 건 뭐냐 하면 x 플러스 3 팩토리얼 분의 x의 세제곱 플러스 5 팩토리얼 분의 x의 5제곱 플러스 땡땡땡 이렇게 계속 될 겁니다. 이해하실 수 있겠죠? 네,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뭐도 해볼 수가 있냐 하면 코사인, 쌍곡 코사인입니다. 그래서 하이퍼볼릭 코사인 x 이 경우는 2분의 어떻게 정의가 되죠? 2의 x제곱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제곱으로 정의가 됩니다.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2분의 1에 2의 x제곱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요. 그럼 얘는 2분의 1로 묶어주시고 자, 이번에는 어떻게 되냐 하면 요거 두 개를 더해주는 거니까 요건 이제 홀수 차수의 항들이 다 없어지게 되겠죠. 그리고 짝수 차수의 항들은 2개씩 남게 됩니다. 그래서 2배에 얘는 1 플러스 2 팩토리얼 분의 x의 제곱 플러스 4 팩토리얼 분의 x의 4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땡땡땡 요렇게 우리가 적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시면 얘는 2는 약분되겠죠? 남는 건 1 플러스 2 팩토리얼 분의 x의 제곱 플러스 4 팩토리얼 분의 x의 4제곱 뭐 이런 식으로 땡땡땡 요렇게 우리가 급수로 표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게 2의 x제곱의 맥로린 급수를 우리가 알고 있다면 그러면 이거로부터 2의 마이너스 x제곱도 알아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쌍곡 사인, 쌍곡 코사인까지 우리가 이런 식으로 급수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 그걸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예제 같이 하나 풀어볼게요. 함수 fx는 sin x의 맥로린 급수와 그 급수의 수렴 반경을 구하시오라는 이런 문제가 있어요. 자, 그럼 이 문제에서 fx는 sin x니까요. 우리는 fx가 sin x면 f의 0은 얼마겠구나, 0이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냥 여기다 쓸까요? fx는 sin x가 되니까 f의 0은 0이다 라는 거 알 수가 있고요. f의 프라임 x는 뭐가 되냐 하면 코사인 x가 되는 거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f의 프라임 0이 얼마다? 1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한 번 더 미분하게 되면 얘는 마이너스 사인 x가 되는 거니까 다시 f의 더블 프라임의 0은 0이다 라는 거 알 수가 있고요. 자, 한 번 더 미분해 봅시다. 한 번 더 미분하면 얘는 마이너스 코사인 x가 되는 거니까 f의 트리플 프라임 0은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 라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한 번 더 미분을 해보면 얘는 다시 sin x가 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x 대신에 0을 대입해보면 도로 0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에 나왔던 sin x가 여기 다시 등장을 하고 있죠. 그럼 이 이후로는 이 과정이 계속 반복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결국 요 4개가 한 사이클을 이루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등장할 거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쓸 수가 있냐 하면 sin x를 자 x 마이너스 그 다음은 1이니까 그죠? 1이 여기 온 겁니다. 그 다음 0이고 마이너스 1이니까 3 팩토리얼 분의 x의 세제곱 그 다음 플러스 5 팩토리얼 분의 x의 5제곱 마이너스 7 팩토리얼 분의 x의 7제곱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쵸? 그래서 요걸 우리가 시그마를 이용해서 표현을 하면 시그마 n은 0부터 무한대까지, 자 얘는 2n 플러스 1의 팩토리얼이 되는 거고요. 이거 분해, 그 다음에 여긴 마이너스 1의 n제곱 곱하기 x의 2n 플러스 1제곱, 요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요 급수가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확인해보고 수렴 반경을 구해보기 위해서 우리는 비판정법을 쓸 겁니다. 그래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적에 절대 수렴하는지 보기 위해서 우리가 절대값을 붙일 거고요. 그럼 얘는 2n 플러스 1의 팩토리얼 분의 마이너스 1의 n제곱 x의 2n 플러스 1제곱 이렇게 되는 거고, 이거 분해, 그 다음에 여기는 2n 플러스 3이 되겠죠. 얘 팩토리얼 분해,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의 n 플러스 1제곱 되고 x의 2n 플러스 3제곱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약분되면요, 요거 다 없어지고 여기는 x 제곱만 남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마이너스 1도 여기에 마이너스 1만 떨렁 남습니다. 그 다음에 2n 플러스 1의 팩토리얼과 2n 플러스 3의 팩토리얼이 약분이 되면, 자 위에서 요거 다 없어지고 여기에서 누가가 남냐 하면 2n 플러스 3과 그 다음에 2n 플러스 2만 남겠죠. 그래서 요거 다시 써주시면, 자, 여기서 x제곱이 남지만 얘는 n과 관련 없기 때문에 리미터 앞으로 뽑아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어떻게 쓰냐 하면 2n 플러스 3과 그 다음에 2n 플러스 2만 남습니다. 요렇게 남고 이거 분의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이거의 절대값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n이 무한대로 가면 어떻게 되냐 하면 n이 무한대로 갈 적에 얘는 무조건 0 됩니다. 그쵸? 따라서 요 x는 그냥 상수 취급해 주시면 되니까 얘가 0 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0은 1보다 작기 때문에 이 급수는 무조건 수렴한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우리가 수렴 반경 R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무한대다 이렇게 말하면 된다라고 앞서서 배웠고요. 그 다음에 이때의 그 수렴 구간은 실수 전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음의 무한대부터 x가 양의 무한대까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그럼 이건 여러분들이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fx가 코사인 x일 땐 어떻게 될까? 라는 건데, 이건 여러분이 한번 해보도록 하세요. 이거 해보시면 코사인 x라는 것은 1-2 팩토리얼 분의 x의 제곱 플러스 4 팩토리얼 분의 x의 4제곱 마이너스 6 팩토리얼 분의 x의 6제곱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전개가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 경우에도 수렴 반경 R은 무한대가 된다. 즉 수렴 구간은 모든 실수 x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자, 이번 시간에 우리 테일러 급수가 뭔지, 그죠? 그 다음에 맥로린 급수가 뭔지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일부 함수들을 우리가 그 맥로린 급수로 표현하는 거 그거 직접 해봤습니다. 요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 될 테니까 요 내용 꼭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